안녕하세요. 오늘은 제83회 토픽 2 읽기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유형별 10문제를 준비했으니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내용인데요. 자, 보통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숫자들을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이 숫자들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 같은 것을, 내용을 같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먼저 아래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요.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면 1번은 가장 낮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가장 낮았다라는 표현들을 제일 중요한 표현인데요. 용돈 중에 물건 구입비가 가장 낮았대요. 그럼 가장 낮았다는 숫자가 제일 작은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물건 구입비보다 제일 낮은 문화생활비, 기타가 있어서 1번은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먼저 볼 때 학원비 사용은 많았다. 교통비보다. 이렇게 보면 사실 맞는 말이에요. 학원비 사용이 교통비보다 많죠. 여기가 더 많죠. 그러면 2번이 과연 맞는 문제일까요? 여기에서 조금 장난을 하나 쳐놨어요. 2배 이상. 2배라는 말은 이거죠. 이상은 많은 거예요. 2배보다 많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통비에 2배 하니까 34예요. 학원비가 2배 많은 게 아니죠. 학원비가 더 많기는 하지만 2배 많은 게 아니라서 여기도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2번 문제는 단어와 어휘를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3번 한번 볼게요. 여기는 식비로 지출을 했네요. 용돈이 식비로 나갔어요. 지출했다 뭐예요? 돈을 썼다라는 말이에요. 그치? 용돈을 식비로 쓰죠. 식비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단어 절반 이상. 절반이라는 말은 뭐예요? 절반. 2분의 1. 절반이라는 말은 2분의 1이에요. 여기 보니까 53%. 그래서 2분의 1보다 많아서 답은 3번이에요. 4번도 대학생들은 적게 사용했다. 교통비를 문화생활비보다 적게 사용했다. 그러면 문화생활비가 더 많구나 라고 하는데 문화생활비가 더 적어서 4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네, 다음 12번 문제인데요. 12번도 글의 내용과 여기 아래에 있는 문장이 같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은 문제 고르는 거는 사실 여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쉬워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1번 한번 보면은 이번 지진은 늦은 밤에 일어났다 라고 되어 있어요. 늦은 밤. 자, 그런데 우리 12번 문제 첫 번째를 보면 제일 먼저 오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오전에 일어났으니까 여기 1번. 1번이라고 표시하면서 하면은 사실 더 쉬워요.
오전에 일어났으니까 늦은 밤에 일어났다는 1번 문제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 2번을 한번 볼게요. 시민들이 지진을 느껴 상황실에 신고를 했다. 누가? 시민들이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어요. 어디에? 장소, 상황실, 장소에 신고를 했어요. 왜? 지진을 느껴서 인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119 상황실에는 장소, 지진을 느낀, 지진을 느꼈어요. 누가? 시민들이. 시민들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자, 신고가 접수됐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로 하면 신고했다라는 말이죠. 신고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라고 말했지만 이번에서는 이 장소에 신고가 들어왔어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정답은 2번이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 지진. 자,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여기 3번 문제가 있죠.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이번 주에는 더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기상청, 선생님 저는 기상청 모르는데요. 모르는 단어 지금 사전 볼 수 없으니까 패스하고 그냥 보세요. 일단 아는 단어라도 이번 주는 지진이 몇 번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선생님 저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는 단어만으로도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번 답은 2번이에요. 네, 그 다음 13번이에요. 자, 우리 13번은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거예요. 가나다라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를 글의 순서로 만들어라, 글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처음에 어떤 문장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오는 문장 어떻게 찾을까요? 일단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처음에 오는 가나다라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오는 문장에 여러분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거 있나요? 없죠. 그래서 가는 처음부터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라도 한번 볼게요. 뭐뭐뭐뭐뭐뭐뭐 기 때문이다. 자, 우리 기 때문이다는 언제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이유를 말하는 문법이에요. 나는 한국에 가고 싶어. 왜? BTS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 때문이다는 이유를 말하는데 처음부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죠. 그래서 라도 처음부터 오지 않아요. 선생님, 어차피 1, 2, 3, 4에는 가와 라가 없는데요. 이 문제에는 가와 라가 없지만 가끔 토픽에는 가, 라처럼 처음부터 올 수 없는 단어와 문법을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팁 같은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도 한번 볼게요. 가와 라는 안 되죠. 자, 그러면 나와 다 중에 하나인데요. 다 한번 볼게요. 전문가들은 조언을 했어요. 조언을 했어요.
어떻게 조언을 했어요? 안쪽부터 앞쪽 방향이 좋다고 조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다라는 문장을 보면 너무 내용이 자세해요. 너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전문가들은 안쪽부터 앞쪽 방향? 뭐? 안쪽에서 앞쪽으로 가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이 바로 들지가 않죠. 그래서 다 같은 문장은 처음부터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아는데, 알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필요하다 하는 문장은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벌써 답을 2개를 없앴으니까 나로 시작한다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 나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람들은 보통 이를 닦을 때, 이제 알았어요. 이 글의 주제, 뭐예요? 이 닦는 거. 이를 닦을 때 이야기가 이 글의 주제예요. 순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있어요. 순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이야기는 여러분, 쓰기 도입 때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예요. 순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 단어가 순서니까 그 다음 이야기도 뭐와 관련된 이야기인 게 좋아요? 순서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순서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가번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순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 가 한번 읽어볼게요. 순서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이를 닦을 때는 순서에 맞춰서 닦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 다음에 가가 오는구나. 1번이 답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장에서 중심 단어가 오면요. 그 다음에 그 중심 단어를 사용해서 또 문장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중심 단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중심 단어가 또 오는지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6번 문제인데요. 16번은 빈칸, 괄호에 여기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빈칸이 있는 문장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침 처음에 나와 있네요. 필름형 스피커. 이렇게 어려운 제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쭉쭉 읽는 게 좋아요. 종이보다 얇고 투명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지? 이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이 아래에 들어가 있겠죠. 정보는. 이 스피커는 뭐예요? 바로 이 필름형 스피커죠. 이 필름형 스피커를 활용하면 컴퓨터 화면이나 액자뿐만 아니라 벽이나 천장에서도 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뭐예요, 결국? 여러 곳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또 소재가 부드러워서 옷이나 커튼에 달아도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불편하지 않다.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불편함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바로 3번이죠. 여러 곳. 이것은 결국 다양하다라는 곳이니까 다양한 물건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거 한 번만 같이 볼게요. 옷이나 커튼에 달아도 라는 이 단어는
같은 의미가 바로 붙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나 커튼에 달아도 붙여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18번 문제도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건데요. 같이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일본에서만 사는 텃새가 있어요. 자, 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 체크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일본에서만이라고 제한을 해버린 거라서 이렇게 제한이 된 문장과 단어들은 체크하는 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일본에만 있는 텃새, 새가 한국의 작은 섬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섬에서 발견이 됐어요. 장거리 이동을, 이 텃새는 장거리 이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전문가는 이번에 발견된 텃새가 태풍에 휩쓸려 한국으로 온 것으로 추측된다면 전문가가 추측을 했어요. 전문가도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추측이 되는데 왜 이 섬에서 매우 보기 드문 사례다라고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보기 드문 사례,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보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체크한 게 있죠. 무엇을 체크했어요? 바로 이 만을 체크했어요. 만을 왜 체크했어요? 제안을 한번 했는데 왜 제안을 했어요? 그 뒤에 나오죠. 매우 보기 드문 사례가 일어났어. 왜 매우 보기 드문 사례? 여기에만 있는 애들인데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어 라는 뜻이니까 답은 3번인 거예요. 일본의 텃새가 매우 보기 드문 사례였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인데요. 19번하고 20번은 같은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19번 한번 볼게요. 사실 19번은 선생님이 설명할 게 없어요. 여기는 어휘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흥미와 재미를 내세워서 마케팅으로 하는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대요.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구매로 이어지게 한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나 반대됐다라는 얘기죠. 품질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호기심을 자극해서 팔았는데 내가 받은 이 물건이 생각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럴 때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나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팔려고 했다가 오히려 돈을 벌려고 했다가 더 크게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어. 좋게 일을 하려고 했다. 나쁘게 갔어. 내 생각과 반대로 갔어. 그래서 내 생각과 반대로 갔다라는 거는 뭐예요? 오히려 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1번부터 3번 1 모른다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인데요. 이 20번 문제는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하고 거의 같은 내용들인 게 많아요. 주제를 찾아봐 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중심생각. 중심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이 글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그거를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봐 라는 뜻이죠. 자, 중심생각하고 또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예요? 신문기사 제목을 한번 골라봐. 사실 이 세 개의 문제들은 같은 거예요. 이 큰 글을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을 한 개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글은 아까 읽었을 때 팔려고 했는데 이 물건이 안 좋아지면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망치게 됐어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가 제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제품의 품질이 더 중요하다.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품질이 더 중요하다. 답은 1번이에요. 여기에 아까 못 읽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 실제로 한 햄버거 회사에서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소비자의 관심은 얻었지만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자 다른 제품까지, 다른 햄버거까지 판매가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먹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시로 맞는 건 뭐예요? 팔게 할 수는 있으나 품질, 내용이 좋지 않으면, 물건이 좋지 않으면 계속 팔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게 다른 물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이제 23번, 24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3번, 24번도 앞의 문제와 똑같은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23번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하는 문제예요. 자, 먼저 밑줄 친 부분 한번 볼게요.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다. 눈물이 나올 뻔했다.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글을 읽기 전에 우리 생각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언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감정, 기분, 슬플 때. 슬플 때 또 뭐 감동받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생일이라서 친구가 큰 선물과 큰 축하를 해줬어. 그럴 때 내가 너무 고맙고 기뻐서 울 때도 있죠. 그래서 뭐 감격스러울 때. 보통은 눈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 한번 볼게요. 아쉽고 걱정스러울 때 여러분 울까요? 잘 모르겠는데 기쁘고 자랑스러울 때도 울까요?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우면 울 것 같기는 해요. 그치만 일반적으로 그러지는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일단 얘네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밑줄 친 문장하고 제일 가까운 내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공책에 한 권 뚝 하고 떨어졌다. 나는 뭐지?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었어. 눈물이 나올 뻔했어. 왜? 그 이야기가 바로 뒤에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장.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보통 어떨까요? 나는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슬프다는 이야기가 선생님 1번부터 4번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읽어보면 돼요. 아버지 물건이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 물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일기장을 읽었어요. 30년 전 날짜, 그리고 아버지의 하루하루가 다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어디서 뭐 했는지 너무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고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감격스러웠다라는 이야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너무 슬프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런 아버지의 생각이 들어있는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와 생각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다시는 대화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생각을 읽으면서 제가 책을 읽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생각이 반가운 거죠. 자, 그럼 2번은 왜 안 될까요? 이 아버지의 일기장이 여러분 편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2번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24번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도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하는 문제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1번부터 4번을 이 글에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빠를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아버지의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 조금 전에 읽었는데 물건이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 줄 몰랐다. 니까 뭐예요? 있는지 몰랐다. 많이 없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나는 전에 아버지의 일기장을 자주 읽었다. 응? 아닌데 공책이 한 건 툭 하고 떨어졌고 나는 뭐지 하고 별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그러면 자주 읽었다면 공책을 보고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나는 거실에 아버지의 일기장을 거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일기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 보면 며칠 전 창고 선반에 올려둔 가방을 꺼내는데 이랬어요. 어디에 있는 선반? 창고에 있는 선반. 그래서 거실에 보관하는 게 틀렸죠. 자, 그 다음 나는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빵집에 가보려고 한다. 자, 여기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고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적었고 일기장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여기 있죠. 자주 가시던 빵집과 국수집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한다. 이게 4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5번은 신문기사 제목을 잘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고르세요 하는 문제였어요. 신문기사, 이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신문기사의 제목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지금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제목을 보고 신문기사로 뭐가 나올지 생각해봐. 여기에 뭐가 어울릴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문장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공부하다처럼 동사가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서술어, 동사 하다가 없이 단어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드라마 진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드라마 제목이에요. 여기에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드라마 제목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드라마가 인기 효과, 인기 효과, 효과를 봤어, 영향을 받았어. 어떻게? 원작, 베스트셀러 1위. 제가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놨죠. 뭐예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아마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원래 작품, 첫 번째 작품, 책으로 있는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었어. 그런데 이 드라마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이 책도 드라마의 영향을 받고 책이 1등이 됐어 라는 이야기죠. 그 내용이 뭐가 있어요? 바로 1번. 인기를 얻으면서 원래 작품이 1등을 차지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지금까지 제83회 토픽 2 읽기를 같이 봤어요. 추가로 풀 10문제는 다음 영상에 있으니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